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엉덩이 깊숙한 곳이 찌릿하고 오래 걷기만 해도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까지 당기듯 저리신 적 있으셨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허리만 주무르고 허리 스트레칭만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근육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상근입니다. 이상근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 하나가 굳어버리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큰 통증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 바로 아래로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인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좌골신경은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발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단단하게 굳어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단순히 엉덩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 전체가 저리고 당기고 심하면 발바닥까지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좁은 길 위로 굵은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를 무거운 돌이 눌러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선이 눌리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듯이 신경도 압박을 받으면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엉덩이 깊숙한 찌릿함과 다리 전체의 당김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허리만 만진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허리를 강하게 꺾고 억지로 숙이고 무리한 스트레칭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신경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근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강한 자극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근은 왜 이렇게 쉽게 굳을까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습관 때문에 이상근을 스스로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상근은 짧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짧아진 채로 1시간, 2시간, 심지어 반나절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근육은 점점 탄력을 잃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엉덩이 한쪽이 유난히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입니다. 운전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엉덩이의 체중이 더 실리게 되면 이상근이 비대칭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 한쪽 엉덩이만 유독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상근도 한쪽만 짧아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 자세가 반복되면 결국 한쪽만 만성적으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쪽 이상근이 심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고 서 있는 습관입니다. 흔히 짝다리라고 하죠. 편하다고 느껴서 무심코 하게 되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이상근을 삐뚤어진 상태로 굳게 만듭니다. 오래 서 있을수록 엉덩이 한쪽이 더 무겁고 뻐근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근이 굳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허리 디스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 자체가 먼저 아픕니다. 허리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로 내려가고 그 다음 다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상근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허리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엉덩이 깊숙한 곳이 먼저 찌릿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유독 아픈 지점이 있다면 이상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오래 앉아 있을 때입니다. 허리 문제는 허리를 숙이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상근 문제는 오래 앉아 있을 때 가장 심해집니다. 특히 30분 이상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엉덩이가 굳어서 잘 펴지지 않고 다리까지 찌릿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면 거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림의 시작점도 다릅니다. 허리에서 눌리는 경우는 다리 바깥쪽으로 표면적으로 저림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근 문제는 엉덩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죠. 엉덩이 안쪽이 묵직하다. 속이 꽉 막힌 것 같다. 안에서부터 당긴다. 이런 느낌이라면 허리보다 이상근을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그냥 오래 두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날 때만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걷기만 해도 다리가 당기고 밤에 누워 있어도 엉덩이가 묵직하게 아프게 됩니다. 심한 경우 발끝까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허리만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안쪽 깊은 곳의 작은 근육 하나를 제대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전하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엉덩이 깊숙한 찌릿함과 다리 당김의 원인이 반드시 허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상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몇 달 동안 헛고생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굳은 근육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눌린 신경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걷는 편안함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이 굳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안전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아프니까 무조건 세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허리를 강하게 비틀고 다리를 억지로 당기고 통증을 참고 끝까지 버티면 빨리 좋아질 거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상근은 그렇게 다루면 절대 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고 좌골신경 자극이 심해져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강하게 누른다고 풀리는 근육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동작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세입니다. 바로 누워서 하는 사자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엉덩이 깊숙한 곳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침대에 편하게 똑바로 누워 주십시오. 두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작 자세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발목을 들어서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숫자 4처럼 다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숫자 4 스트레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뒤를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허벅지를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게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시원하게 늘어난다는 느낌까지만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 이상근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허리를 같이 말아 올리십니다. 허벅지를 당길 때 허리가 들썩이고 골반이 같이 따라 올라오면 정작 이상근은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허리만 무리가 갑니다. 허리는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만 가져오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가 너무 세게 당기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근은 강한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니라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동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까딱까딱 흔들거나 여러 번 튕기듯 당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오히려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를 잡으셨다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 계셔야 합니다.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 조금씩 더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각각 3번씩, 하루 아침 저녁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엉덩이의 묵직함이 훨씬 가벼워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의 찌릿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첫 번째 스트레칭으로 늘려준 이상근 주변, 즉 엉덩이 뒤쪽 전체와 골반 주변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깊숙한 곳을 집중적으로 늘려주는 동작이라면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바닥에 똑바로 누워 두 다리를 편하게 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양손으로 감싸 잡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무릎이 가슴에 완전히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당겨지는 범위까지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 뒤쪽과 허벅지 뒤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처럼 깊은 자극은 아니지만 훨씬 넓은 부위가 함께 풀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엉덩이가 묵직하고 걸을 때 다리 뒤가 당기는 분들은 이 동작에서 큰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무릎을 당기면서 숨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그 순간 무릎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십시오. 우리 몸은 숨을 내쉴 때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그 순간을 이용해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푼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도 반동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흔들거나 억지로 확 잡아당기면 좌골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당겼다면 그 자세에서 가만히 멈춰 호흡을 3번 정도 반복하시고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5번 정도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양쪽을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해보시면 한쪽이 유독 더 뻣뻣하고 더 묵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쪽이 이상근이 더 굳어있는 쪽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양쪽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쪽만 더 심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굳은 쪽을 2~3번 더 추가로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쪽이 비슷하게 풀려야 걸을 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훨씬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게 하는 사람이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부드럽게 반복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무리하게 한번 하는 것보다 아침 5분, 저녁 5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일주일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앉는 편안함을 분명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꼭 해주셔야 하는 동작은 클램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만 계속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굳어있는 이상근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통증은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근이 굳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엉덩이 주변 다른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덩이에는 여러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골반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그중 바깥쪽 근육들이 약해지면 이상근이 혼자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 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한 근육이 계속 혼자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과로하게 되고 점점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클램셀 운동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옆으로 편하게 누워 주십시오. 한쪽 팔은 머리 아래에 두어 베개처럼 받치고 다른 팔은 몸 앞쪽 바닥을 짚어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두 무릎은 살짝 구부립니다. 너무 많이 접지 말고 자연스럽게 약 45도 정도만 굽혀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발이 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계속 닿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발은 그대로 붙인 채 위쪽 무릎만 천천히 열어줍니다. 마치 조개 껍데기가 열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클램셀 운동입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높이 올리려고 골반까지 같이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정확한 움직임입니다. 골반은 그대로 고정하고 무릎만 조용히 열어주셔야 합니다. 또 무릎을 끝까지 억지로 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게 열리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빠르게 까딱까딱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릴 때 천천히 둘셋, 내릴 때도 천천히 둘셋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느리게 해야 근육이 제대로 깨어납니다. 한쪽당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깨워주면서 이상근에 몰리는 부담을 분산시켜줍니다. 즉 이상근이 혼자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료 근육들을 다시 불러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걸어보시면 한쪽 골반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 약하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엉덩이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골반은 계속 근육의 힘으로 지탱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하면 이상근이 대신 버티느라 점점 더 굳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유독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건 역시 엉덩이 옆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클램셀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잘해도 일상에서 이상근을 계속 다시 굳게 만드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결국 통증은 반복됩니다. 풀어주는 것보다 다시 굳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는 것입니다. 이걸 별것 아닌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쪽 엉덩이 통증이 심한 분들 중에는 이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지갑을 넣고 앉으면 한쪽 엉덩이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골반이 기울어진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한쪽 이상근만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운전할 때 한쪽 엉덩이만 더 묵직하거나 한쪽만 유난히 아프다면 오늘 당장 뒷주머니 지갑부터 빼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불편함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입니다. 다리를 꼬는 순간 한쪽 골반이 올라가고 이상근은 짧아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그 자세가 반복되면 결국 그 길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특히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다리를 꼬는 분들은 한쪽 이상근이 만성적으로 굳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의식적으로 자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꼬아야 한다면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앉아도 30분이 넘어가면 이상근은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일어설 때 엉덩이가 펴지지 않는 그 찌릿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30분에 한 번씩 꼭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고 몇 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단 30초만 움직여도 이상근이 굳는 것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고 TV를 보신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한 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30분마다 30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면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이 더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동작은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은 괜찮지만 날카롭게 찌르거나 저림이 심해지는 느낌은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누워서 사자 스트레칭으로 이상근을 직접 풀어주는 것, 두 번째는 무릎 가슴 당기기로 엉덩이 뒤쪽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세 번째는 클램셀 운동으로 주변 근육까지 함께 깨워 다시 굳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꿔주셔야 합니다. 뒷주머니 지갑 빼기, 다리 꼬는 습관 줄이기,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양쪽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는 그 작은 움직임이 일주일 뒤 훨씬 가벼운 걸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굳은 근육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편하게 걷고 오래 앉아도 괜찮은 일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입니다.